추출법. 안녕하세요. 언롤리나잇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여름이 갈수록 뜨거워지다 보니까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면 약간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다들 시원해진 날씨에 나들이도 좀 다녀오시고 계절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언롤리나잇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언롤리나잇은 가짜뉴스와 언론 특집인데요. 다들 가짜뉴스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어요. 당시 클린턴이랑 트럼프 후보가 맞붙었던 선거였는데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서 이걸 뉴스처럼 퍼뜨린 거예요. 또 딥페이크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조작된 영상이 돌기도 했었죠. 그 이후로 가짜뉴스라고 통칭되는 다양한 허위 정보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뉴스나 SNS, 유튜브 상에서 이 가짜뉴스가 퍼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가짜뉴스보다는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해요.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제가. 잘 보이시나요?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짜뉴스란 단어가 사실 워낙 유명하고 또 직관적이다 보니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이제부터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해볼게요. 그럼 가짜뉴스랑 허위 조작 정보는 뭐가 다른 거야?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 이 허위 조작 정보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사실이 아닌 것을 다뤄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사실처럼 보이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조작된 정보가 사회적 신뢰나 개인의 권익에 유해하거나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허위 조작 정보는 언론 보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높더라고요. 허위 조작 정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한국인 중 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73%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고소득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를 보면 정말 73을 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저만 해도 자기 전에 유튜브 쇼츠 이런 걸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쇼츠를 내리다 보면은 엄청 자극적인 썸네일이랑 제목 달고 막 특종, 단독 이러면서 진짜인 것처럼 올려둔 콘텐츠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 레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슈퍼챗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많아지고 이 정보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병드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려고 시도 중인데요. 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는 한국 사회의 3대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죠. 취임 즉시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추석 전에 정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허위 조작 정보 문제는 바로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어떤 법에 이 내용을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바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고 논의 중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론중재법은 무엇이고 정보통신망법은 또 무엇인가? 이름부터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머리를 식힐 겸 버블티를 조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딱딱한 소리가 나지?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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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이 두 법으로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건가? 이건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좀 논의를 거듭하면서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요. 타임라인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8월만 해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허위 조작 보도에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배액배상제를 도입하려고 한 건데요. 사실 저 배액배상제란 말을 살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뭔가 하니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보도의 중과실 정도에 따라서 기본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거죠. 한마디로 벌금을 물리겠다. 돈을 많이 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다들 미국의 카디비 아시나요? 이렇게 랩하는 가수인데요. 이 카디비가 2022년에 본인과 남편을 상대로 한 불륜, 성병 이런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약 50억의 배상금을 받았거든요. 물론 미국의 사례니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방식대로 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시도를 했던 거죠. 사실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답니다. 이 배액배상제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언론,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법 개정을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개정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이 배액배상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기사를 포털에서 안 보이게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열람 차단권과 오보를 바로잡는 기사를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중재법은 대상이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사나 방송사, 잡지, 뉴스통신사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SNS나 유튜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아까 말했듯 언론중재법은 SNS나 OTT를 규제하기에는 언론의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8월 말에 유튜브나 OTT는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갈피를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눈여겨볼 것이 9월 11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었어요.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언론중재법 관련한 기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배상을 하게 하자. 중재법은 건드리지 말고 일반적으로 배상을 하게 하자. 그리고 엄격하게 이 법을 적용하되 배상액을 아주 크게 하자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도 언론이 아니더라도 사이버 레카나 혹은 고의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도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카디비 사례처럼요. 이팅 사운드 하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 방금 숨소리 안 넣으려고 하다가 침을 흘릴 뻔했거든요. 여러분 모두 저의 노력을 알아주셔야 해요. 소리가 좋으셨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버블티를 준비했어요. 안 나오네요. 이거 소리 좋다.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입법 방향에 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이빨 꼈어요. 숭해라. 사실 이 언론중재법이랑 정보통신망법
통신망법 이슈가 지금 워낙 뜨거운 감자고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때쯤에는 또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치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통합적인 허위 조작 정보 퇴출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직 이 법의 초안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법의 초안이 공개되면 또 그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법이 개정된다면 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겠죠. 당연히 내가 잘못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으니 이런 법 개정 시도가 마냥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9월 5일에는 기자, PD 등 언론인 단체가 이 중재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속도전에 반대한다, 이런 기자회견도 했고요. 여러 언론계 내부 목소리로는 속도전으로 가지 말고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굴러가려면은 이 허위 조작 정보 문제는 꼭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특히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거나 아니면 뭐 연예계 가십이라던가 이럴 때마다 조회수를 노린 허위 조작 정보, 낚시성 콘텐츠들이 너무 많고, 또 요즘은 TV, 뭐 신문,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세상이라고들 하잖아요.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너무 익숙해지다가 결국에는 좀 검증된 정확한 정보라던가 건강한 공론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고민하면서 최선의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퍼지는 속도보다 이렇게 좋은 법이 만들어져서 그 나비 효과가 더 빨리 퍼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아주 딥한 얘기를 했는데요. 다들
또 재미는 있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촬영 때 참고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언론이든 유튜버든 누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날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겠죠. 오늘의 언론 리나잇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쉬십시오.